부산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거점인 베트남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부산 기업은 현재 356개. 진출 초기인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신발 섬유 산업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기계류와 철금속류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부산의 4대 교육국으로 지난해 294개 품목, 11억 8천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Trong đó thì cái lượng hàng qua cảng Busan chiếm tới 70% tổng lượng hàng xuất khẩu sang Việt Nam. Điều đó chứng tỏ rằng cái việc mà kết hợp giữa hai bên làm sao để tăng cường.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개발도 상반기 안에 호찌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건설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임금 수준이 낮지만 숙련도는 높은 데다 최근엔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맞물려 최적의 해외 진출 국가로 꼽힙니다. 인구도 1억에 육박해 시장성도 큰 만큼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 30억의 거대 시장인 아세안,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균형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로 세금도 높은 편입니다. 또 외투 기업의 유통업 진출 제한과 낙후된 물류 시스템, 환경 유해 규제 강화 등 어려움도 많아 지역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민성기입니다. 자갈치 공영 주차장을 둘러싼 서구청과 중구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수 공간을 만들자는 서구청과 주차장으로 그냥 둬야 한다는 중구청이 한치의 양보 없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경계에 위치한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자갈치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난 1997년 한 업체가 보수천 복개 부지에 기부 체납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어 중구청과 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계약이 종료돼 지난 1일부터 새 위탁 사업자가 운영 중입니다. 계약을 앞둔 지난해부터 이 주차장 활용을 놓고 서구청과 중구청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구청은 주차장을 친수 공간으로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구청은 주차난이 심각해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올 들어 서구가 또다시 친수 공간을 제안했지만 중구는 계획대로 주차장 입찰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또 주차장 철거되면 그 더 주차난이 심각하겠죠. 결국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새 운영자까지 들어왔지만 서구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45%가 서구 관할이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중구를 상대로 주차장 부당이익 반환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는 서구 의원의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서구와 협의도 없이 여기에 보다시피 협의도 없이 무조건 일방 민간 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하니 주차장 활용 방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부당이익금 반환을 둘러싼 2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먼저 국제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기사입니다. 오는 13일 부산역 1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부산역을 고속철도 전용역으로 전환하며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을 부산신항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전체 사업비는 7,968억 원이 투입된다고 실었습니다. 일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학 연기를 강행했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100기 투항한 이후 대형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참여율이 빠르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37곳과 경남 73곳의 대형 유치원은 100% 참여를 기록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원화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71곳 중 473곳, 82.8%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해온 서부산 복합청사 사업이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부산 개발본부가 공중 분해되고 이후 시 문서에서 서부산 복합청사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데요. 대표적인 서부산권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시의 동서부산 균형 발전 의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천마산 터널의 통행료가 만만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운영사 측이 제출한 천마산 터널 통행료인 경차 700원,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등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요금을 확정하고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기사는 밝혔는데요. 이에 매일 2-3개 구를 넘나드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터널 환승제 등 부산 지역 8개 유료 도로에 걸맞은 통행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또 저녁부터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다시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차차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2-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양산 17도, 울산과 창원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4-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비 소식이 잦고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주 후반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봄의 대표적인 꽃 개나리와 진달래는 주 후반쯤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항일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동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가족과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 당시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 시민 수백 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에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던 항일 의거입니다. 2019년 부산 아시아영화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오늘 오후 5시 부산 아시아영화학교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오늘 입학식에는 마이크 피기스 영화감독과 AJ 라이 프로듀서 등 영화학교 교수진과 입학생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계 한인여성회장협의회 임원단이 오늘 부산시청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박양숙 공동대표 총재와 카자흐스탄의 에리카 전 사무총장 등 임원단이 참석합니다. 세계 한인여성회장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안건과 세계 여성경제인 포럼의 부산 개최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부산의 도시건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인철 부산시 초대 총괄 건축가인데요. 김 건축가는 부산의 도시건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공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시 초대 총괄 건축가에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가 위촉됐습니다. 김 건축가는 경남고를 졸업한 뒤 서울로 진학해 건축과 설계 업무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김 건축가는 부산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며 총괄 건축가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이게 도움이 된다면 나로서는 고향에 대한 충분한 그 보답이 되는 게 아닐까. 김 건축가는 지난 50년 동안 도심 성장과 신항만 개발 등 부산이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풍경 변화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20년, 30년 이 집에서 살겠지만 그 이후에 이 집에서 살 내 후손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면. 특히 부산의 해안가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처럼 바다를 특권층이 독점하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연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도시적인 그 환경에 대한 폭력도 폭력이지만 바다를 그렇게 봐야 될까라는. 지역 최대 이슈인 북항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으로 나눠진 평면적 도시 계획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종래에 만들어 해왔었던 신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 건축가는 앞으로 부산의 도시 건축에 개성적인 시각과 인문학적 가치를 불어넣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정기적으로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큐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오카시 하카타 역전에서 처음으로 줄다리기 대회가 최근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큐슈 기업체와 어린이 등 모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부 종목으론 어린이부와 일반부로 나눠서 개최됐고 참가자들은 온 힘을 다해 우승을 향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JR 큐슈는 내년 개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오카현 오오키마츠에선 최근 옛 겨울철에 했던 수로에서 물을 뺀 뒤 청소를 하는 행사인 호리보시 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축제는 상당 기간 중단됐다 5년 전에 새로 주민들이 부활시켰습니다. 오오키마츠는 수로의 면적이 14%나 차지하는 지역으로 농사는 물론 생활용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리보시 축제를 펼쳤습니다. 축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주민들이 만든 붕어 칸로나를 사기도 했고 히츠카레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형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선장인 먼세살 S씨 등의 사건을 해경으로부터 송치받은 뒤 면밀한 사건 검토를 위해서 선박구조, 항해, 교량 등 해상 관련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규명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공판에서는 S씨의 음주 시점과 술을 마신 행위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운대경찰서는 다툼을 벌이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새벽쯤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31살 B씨와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길이 33cm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진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숨겨 가져가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5대, 시가 1,9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KT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연장 접전 끝에 8위 안양 KGC에게 93대 97로 패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여부를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부산 KT는 경기 내내 끌려가다가 4쿼터 조상일의 연속 석점 슛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고 허훈의 활약으로 막판에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산 KT는 정규리그의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사실상 6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내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첫 시범 경기를 갖습니다. 롯데는 시범 경기에서 타선과 5선발 투수의 조합 그리고 타구단 전력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시범 경기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한 팀에 8경기씩 40경기를 치른 뒤 오는 23일부터 정규리그에 들어갑니다. 모든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고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악화로 취소된 경기는 다시 치러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어제 해운대 백스코에서 자유시민 정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와 같이 정치인과 시민, 당원들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시당과 당협에서 부스를 마련해 정책 홍보와 함께 자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 어제 행사에는 황교안 당대표와 조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시 선관위는 관할 구군 선관위와 함께 선거일까지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서구와 기장군, 강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수 페인트를 이용해 여름철 건물 옥상의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에 부산시가 올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해운대구 반송 1동과 중구 대청동 복병산 행복마을, 부산 진구 범촌동 호천마을 등 5곳입니다. 쿨루프는 햇빛과 태양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지붕에 도색해 여름철 건물 옥상 표면 온도를 14에서 20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올해도 가을 야구 정기예금 특판에 들어갑니다. 이 상품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성적에 연동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특판 한도 4천억 원이 조기 소진돼 추가 판매한 바 있습니다. 상품 가입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에 따라 최고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산경찰청이 사건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돕는 부산 케어센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상구 주례 1 치안센터에 마련된 부산 케어센터에서는 전문 심리상담과 예술치유, 피해자 모임 등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해 심리상담 전문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한 부산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또 저녁부터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다시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차차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양산 17도, 울산과 창원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비 소식이 잦고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주 후반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봄의 대표적인 꽃 개나리와 진달래는 주 후반쯤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